네, 겨울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따뜻한 나라나 온천 여행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관광시장이 넓어지면서 과연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광시장 뭐 커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지금 규모로 커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성장하고 있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네. 글로벌 관광학 내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이 가장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은 자체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또 해외로 나가는 사람까지 성장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전략까지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관광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여유법도 발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조금은 총량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총량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량 부분의 변화가 금액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 가서 더 많이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가지 말고 국내에서 써라라고 하는 법이 여유법의 핵심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는 부패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는 나타나긴 하겠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즉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효과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크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네. 이 관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주요 국가들의 관광업 비중입니다. 세계 평균을 내보면 GDP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2.8%, 총 효과는 9%가 넘는 상황이고요. 고용 기여도도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8.7%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을 보시면 지금 GDP의 총효과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고용 쪽에서의 총효과도 거의 10%를 육박하고 있고 일정 수치도 4%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을 보시면 한국은 GDP 기여도가 2%에 불과하고요. 고용 기여도도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전체적으로 관광업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해외여행객들의 관광비 지출 변화를 살펴봤을 때 다른 국가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중국만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죠.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더 많이 늘었고요. 2013년도에는 또 추가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의 관광 경비는 제한적인 반면 중국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썼던 것이 한 870유로 정도였는데 중국인들이 유럽 쪽에 가서 쓴 돈이 최근 들어서는 1,100유로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억유로. 1,100유로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평균적인 그 쇼핑액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1인당? 네, 한 140만 원 정도에서 이제는 거의 200만 원 수준까지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한국도 분명히 GDP 대비해서 부가가치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글로벌 트렌드는 뭐냐면 의외로 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실물시장을 놓고 봤을 때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된다라는 것. 네. 중국은 꾸준히 관광산업을 해외 쪽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관광산업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계 평균에 미치려면 한 2배 정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인이 유럽에서 그렇게 큰 돈을 쓴다고요. 네. 저도 면세점이나 이런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는 주로 일본 간판, 일본인 좀 중심이었는데 많이들 중국 간판으로도 바뀌고 그렇죠. 중국인 좀 중심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것도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방문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액의 증가가 대부분 중국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벌써 1,000만 명을 돌파해서 이제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 1,500만도 돌파할 것으로 네.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증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증가율을 최근에 견인시킨 것은 누가 뭐래도 중국인들입니다. 2013년도에도 꾸준하게 중국인들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40% 이상의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를 보니까 고소비 관광객 비중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일본인 중심이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좀 많이 쓰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쓰고 가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소비 형태가 반영이 됐다면
이 중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반영됐던 것은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명품을 쓸어가는 등 굉장히 자기 과시적인 소비, 고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또 체류 기간도 변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관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 2, 3일 머물다 가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7박 이상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의 그 동향에서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진료비가 증가했다라는 것, 뭐 성형 관련 그 관광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트렌드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보시는 그림에서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12%에 비했던 그 쇼핑 비중이 네. 지금 35%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중국인 중심으로 가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쇼핑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자연을 즐기거나 다른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뭐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주 목적은 중국의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쇼핑의 목적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 제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사기 위한 면세점에서 사기 위한 그런 쇼핑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잘 다니던 그런 지역에도 가보면 네. 내국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인들 관광객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이 면세점 아닌 면세점이 네. 있는데요. 그런 간이 면세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적법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안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한국 물품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싸게 파는지 안 싸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단체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쇼핑 중심의 중국인 관광이 꽤 증가했다는 점을 뭐 국내 중요한 트렌드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의료 관련 서비스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관련 서비스가 늘면서 이런 체류 기간도 늘게 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그런 분명히 부분도 반영이 있겠죠. 됐겠죠. 네. 뭐 세금 안 내고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똑같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금을 안 내는 곳이 몇 군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한다면 투자 전략도 세울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쇼핑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렸던 트렌드의 특징은 너무 한 분야에 특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관광 산업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뭐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져서 더 많이 돈을 쓰게 된다면 관광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레저 스포츠의 매출액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갬블링, 우리가 흔히 베팅이라고 하는 이런 쪽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나라 레저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선 국내 인구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인구 유입을 통한 리조트의 발달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인천공항 쪽에 대규모의 땅을 갖고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의 매출을 늘릴 가능성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세계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복합 쇼핑몰을 많이 만들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쇼핑 하나만 쓰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관광업 성장에 중국인들의 또 방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쪽이 한 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축은 위안화의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위안 달러의 동향이 나오는데요. 지금 달러 대비해서도 원 대비해서도 모두 위안화가 강세입니다. 네.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한국 제품들을 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갬블링 관련 업체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모레파시픽을 포함해서 중국인들이 그래도 나름 한국 시장 내에서는 명품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시장의 현 주소를 통해서 현재 국내의 레저 스포츠 관련주들이나 위안화랑도 관련이 있는 네. 중국 관광객 관련주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